그 다음에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흔들어 봐요. 우 소리 해봐요. 우. 감사합니다. 이걸 서울에서 배웠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 하시더라고. 어제 저녁에 관장들 다 하셨어요? 네. 관장 실패하시면 손 안 들어봐요. 못했어요. 오, 몇 분 있네요? 왜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아, 그래요? 아니 집에 내가 예. 저기 사둔 게 없어가지고. 아하, 또 다른 분 왜 홀드를 못했어요? 그게요? 설사해서 그건 뭐 관장 안 해도 관장이 됐습니다. 그건. 예, 이거 주스 마시고 설사 처음 할 때는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처음 즙을 마시고 보니까 빨간 거 나오죠? 이게 비트즙인데 피가 아니에요. 예, 비트즙이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나온 건데 이 그냥 나올 때는 관장이 되는 겁니다. 비트가 강해요. 그래서 소장으로 바로 거쳐서 대장으로 나오는 거는 소장, 대장,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소변으로 빨갛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소변으로 나오신 분 있어요? 오, 여러분 있네요. 소변으로 빨갛게 나오는 거는 이게 흡수가 돼 들어가서 간, 신장을 청소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며칠 하면 완전히 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땐 청소가 상당히 된 거예요. 비트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비트즙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예. 관장한 사진들을 제가 봤는데 어제 저녁에 관장한 거는 대개 그 전날 먹은 식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변이 주로 나오고 그 중에서도 끈적한 거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체에 받았는데 체 구멍이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갈 정도로 된 거는 그게 전부 점액질입니다. 끈적한 코 같은 점액질인데 처음 어제하고 오늘 저녁에 할 때도 같은 건데 이게 오늘 내일까지 하는 거는 대개 대장에서 나옵니다. 대장벽에 붙어 있던 점액질이 나오는 건데 왜 대장벽에 붙어 있는가 하면 대장 안에 염증이 있어요. 염증을 놔두면 염증으로 바이러스가 침투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결국 염증 그 다음에 암으로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내 몸에서 점액질을 만들어서 그 염증 위에 커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벗어져 나옵니다. 그게 다 벗어져 나오고 다시 염증이 치료되고 벗어져 나오고 치료되고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액질이 하나도 안 나오면 이제 대장에 염증이 다 나왔고 다 나온 뒤에도 관장액을 집어넣었는데 아무 감각이 없이 오래 참을 수 있다. 그러면 대장 안에 염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장 안에 염증이 하나도 없으면 앞으로 대장암 걸릴 염려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제 대장 안에는 염증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근데 대장에 염증이 한번 생기면 도무지 잘 안 낫는 이유는 뭔가 하면 대장 속에는 변이 계속 통과하는 길 아니에요. 변 속에는 세균이 많거든요. 그 염증 있는 그 자리에 세균이 계속 침투하니까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걸 고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조건 단식하는 겁니다. 변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적어도 일주일 이상 단식해야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숟가루 관장을 하면 숟가루가 그 염증에 붙어가지고 이제 다음 뭐 어떤 물질이 나와서 이걸 뺏길 때까지 붙어 있는 거죠. 숟가루가 24시간만 붙어 있으면 염증은 확실히 사라집니다. 염증 치료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걸 못 해가지고 대장암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죠? 대장암 생기면 뭐 적어도 3분의 1은 잘라내니까요.
결국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예. 대장이나 장기를 잘라내면 그게 불구자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거 뭐 담낭 웬만하면 그냥 잘라내는데 담낭 없는 불구자예요. 담낭 없는 불구자를 뭐라 그래요? 쓸개 없는 사람. 노루가 쓸개가 없대요. 예, 그래서 도망을 한참 가다가 산꼭대기 가서 내가 왜 도망가지? 그리고 밑에 내려다보다가 포수가 그거 알고 산꼭대기 딱 숨었다가 빵 쏘는 것이야. 그게 서지 말고 그냥 사정없이 도망가면 포수가 쏠 여가도 없는데 그걸 모르고 산꼭대기 가서 서서 왜 내가 도망가지? 예. 여기에 칠판에 글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연의 법칙도 하나님의 법인 이상 이 법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자신의 신체에 관한 요구들을 연구하여 그것들에 순응할 것이다. 이것들을 모른다는 것은 죄이다. 예.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은 죄이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데 왜 죄예요? 왜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게 죄죠? 순종 안 하면 그래요? 누가 길 가다 어떤 사람이 저리 가라 그러면 그거 어기면 죄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내 의사대로 그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할 때 창조의 법칙, 천연의 법칙으로 우리를 창조해 놨고 그 천연의 법칙은 그분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 정신이 건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걸 어기면 하나님이 손해가 아니라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 법, 이것을 어기는 것은 바로 내 자체의 손해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질병이고 질병은 죄의 대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리고 내 몸에 숙지해서 이것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고 이것을 지키면 나는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뭐라고요? 죄이다. 알고도 안 지키는 건 무슨 죄예요? 더 나쁜 죄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알고도 모르는 건 더 큰 죄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법이에요. 그 법이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건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꾸로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지간히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하면 그분은 우리 어머니처럼 행복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계명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만든 천연의 법칙,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들까지 모두가 전부 천연의 법칙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우리 인체는 신체의 법칙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 법을 어기면 식물도 죽고 요 법을 어기면 사람도 죽습니다. 우리가 죽지 말고 병들지 말고 아주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라. 이게 법이에요. 법.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법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이득이에요. 우리가 이득이에요. 우리가 이득인데 국가법을 지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예. 국법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니까. 예. 그래서 내 스스로 그걸 철저히 지킬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예. 밤에 도로를 걷는데 아무도 안 보니까 차도를 그냥 인도나비도 차도를 그냥 훌떡 건너뛰는 거, 그건 양심적으로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오늘 어제 본 것이 요 불을 좀 끄면 앞쪽에만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아하. 아하. 아, 저 앞에 꺼지네요. 예. 됐습니다. 예. 어제 이 사진 봤죠? 네. 배고파요. 지금 보니까 먹고 싶죠, 그죠? 예. 저는 오늘 아침에 맛있는 식사 했습니다. 예. 이 시금치에 들어있는 영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알고 먹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예. 예. 요즘 시금치는 옛날처럼 영양이 많이 없다는데 꼭 유기농 이런 거 찾아 먹어야 하나요? 유기농으로 찾아 먹으면 좋죠. 그러나 꼭 유기농 아니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지금 이 유기농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는 이 농법을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농은 옳은 유기농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법을 새로 연구하고 있는데 현재 이 채소들이 갖고 있는 영양의 100배 내지 200배 되는 영양이 있는 것 충분히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성경책에 있어요. 성경책에서 발견했어요. 이 채소, 이거 참 대단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채소를 상에다 수북이 만들어 놓으면 먹을 게 없다고 말해요. 예. 예. 목사님 댁에서 제가 식사하는데 사모님이 밥상을 차려놓고 채소만 나눠놓고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미안해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제게 최고거든요. 예. 제가 우리 집에 이제 교우들을 초청을 해요. 우리 집에 초청하면 교우들이 되게 다 와요. 부잣집에 거기 가면 맛있는 거 많을 거다. 가자. 다 와요. 싹 오는데 상은 넓게 펴놨는데 그게 몽땅 다 불밭입니다. 싹 시퍼런 것만 딱 차려놨어요. 사람들이 와서 또 뭐 좋은 게 나올 건가 서서 앉지도 안 하고 서서 있는데 보면 암만 기다려도 다른 건 안 나오거든요. 서서 앉지도 안 하고 설렁설렁 댕기는 거예요. 그래 앉으시라고. 앉아서 제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앉아서 이 시금치가 왜 좋은지, 어디에 좋은 것인지,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하면요. 일제히 젓가락을 들고 시금치로 다 몰려가요. 순식간에 시금치가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채소 들고 내가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쫙 하면 또 일제히 그 채소로 또 몰려가서 싹 없어지고 삽시간에 그 많은 풀밭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예, 풀만 실컷 먹고 일어서면서 오늘 식사 참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되 내가 병 낫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병 걸리기 전에 사람이 원래 먹어야 될 채소가 저 채소인데 저 채소는
사람을 무슨 연습하려고 이제 채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가장 알맞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영양이 저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알고 먹으면 이건 대단합니다. 알고 먹으면요, 없던 맛이 새로 생겨요. 민들레가 씁니까? 답니까? 써요. 그런데 민들레가 갖고 있는 영양을 알고 나서 먹으면요,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어요. 예. 민들레가 썬 거는 사실인데, 한참 씹고 나니까 뒷맛이요, 싹 감기는 맛이 돌아와요. 그 맛에 반해요. 그래서 또 먹고 또 먹고. 제가 쓴맛을 즐기다 보니까 이제 민들레 쓴맛 가지고는 별로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전 산에 가면요, 반찬을 가져가지 않아요. 산에 가면 반찬이 너무 많아. 산에 가면 토끼가 먹는 풀 있죠. 잎이 작고 키가 큰 거 있어요. 그걸 뜯어놓고 그걸로 밥 먹어요. 그건 민들레보다 아마 5배는 더 쓸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입맛에 딱 맞아요. 그걸 먹고 나면 집에 와서 음식을 먹으면 달지 않은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아요. 네. 여러분이 이게 녹즙 먹을 때, 야, 이거 정말 먹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은 즙이 뭔가 하면 그거 있죠. 익모초 있죠. 익모초 알아요? 당근을 넣지 말고 익모초만 갈아가지고 한 컵을 쫙 마셔보세요. 그거 마시고 나서 다음 즙을 마실 때는 몽땅 다 달아요. 근데 익모초가 엄청나거든요. 익모초 언제 먹는지 아시죠? 더위 먹었을 때. 여러분, 더위 먹는 건 어떤 게 더위 먹는 거예요? 여름에 더위 먹는 것은 뭔가 하면 여름에 말이에요. 여름에는 우리 땀을 많이 흘리죠. 더워서. 땀을 흘리는 것도 많은 에너지 소비예요. 에너지 소비를 많이 했는데 배가 고파요. 배고픈 속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피 속에 칼로리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 에너지를 어디서 끄집어내요? 단백질, 우리 근육 속의 거, 그리고 지방의 걸 꺼내서 태웁니다. 이때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불완전하게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에너지 대사가 안 돼요. 그때 젖산이라는 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젖산 독이 쌓여가지고 이 젖산이라는 독이 간세포를 파괴합니다. 급격하게 간 기능이 떨어진 것을 우리는 더위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더위 먹었다 하면 더위를 어디로 먹나요? 피부로 먹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우리 알아야 돼요. 여기에 몸에 일어나는 신진대사예요. 그러면 그걸 알고 나면 내가 지금 더위 먹은 사람이 해야 될 게 어떤 것이다,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없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몸에 칼로리가 부족했다.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은 간 기능이, 간 세포가 많이 파괴돼서 간 기능이 뚝 떨어졌습니다. 간 기능을 정상으로 살려 올려야 옛날 그대로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간을 살리는 방법, 간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많은 분이 앉아 계시지만 진짜 간이 건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길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지만 진짜 간이 건강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이 건강하면 간이 건강한 무좀 환자도 없고, 간이 건강한 위염 환자도 없고, 간이 건강한 피부병 환자도 없고,
왜 그럴까요? 왜요? 간이 건강하면 무좀 환자가 안 생겨요. 무좀이 안 생겨요. 왜 간이 건강하면 무좀이 안 생기고 간이 나쁘면 무좀이 생길까요? 예? 해독. 예. 간이 건강하면 첫 번째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면 독이 생기지 않고, 간이 나쁘면 소화가 안 되고 독이 생기고, 예. 그 다음에 간이 나쁘면 해독이 안 돼요. 간에서 해독하거든요. 해독이 안 되면 독이 점점 쌓이게 되고, 쌓인 독은 또 간세포를 파괴하고, 쌓인 독은 적혈구 파괴하고, 백혈구 파괴하고, 혈관도 파괴하고, 신경세포도 파괴하고, 이게 몸이 나빠져 가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백혈구가 파괴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항력이 떨어져요.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세균이 내 몸속에, 입으로 들어온 세균 내 몸속에서 살고, 내 피부에 붙은 세균들 그 피부에 붙은 자리에서 바로 기생을 시작합니다. 예, 피부에 붙을 수 있는 세균, 곰팡이균은 이 땅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비행기를 타고 하늘만 날아다니도 세균은 따라갑니다. 이 땅에 사는 단 세균, 바이러스를 피해서 살 수 있는 재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체에 있는 백혈구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세균과 어떤 바이러스도 절대로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세균의 바이러스의 피해를 입는 것은 백혈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백혈구가 약한 것은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간 기능이 나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간에 좋은 거는 적어도 알아야 된다. 간에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비트예요. 비트. 예. 그 다음에는 신선초. 그 다음에 익모초. 신선초는 엔젤리카예요. 영어로 엔젤리카. 예. 예? 저거요? 무친 거? 보니까 엄청 맛있어 보이죠? 반짝반짝하고, 그죠? 저게 참기름일까요? 올리브유일까요? 올리브유요? 전 올리브유 안 씁니다. 뭘 쓰는 게 좋을까요? 이런 또 비법까지 가르쳐 줘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너무 아주 날카롭게 해가지고 천상 안 가르쳐 줄 수가 없네요. 예. 소스로 가장 좋은 거예요. 예. 한 개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많이 있지만 하나만. 예. 참깨. 예, 잣을 조금 더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을 함께 녹즙기에 가는데, 그때 거기에 소금을 약간 사용합니다. 약간 간간하게. 예, 그래서 같이 갈아요. 쫙 갈면 기름이 나옵니다. 예, 그 기름은 그냥 고소하게 먹는 기름이 아니고 그야말로 완벽한 약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약보다도 완벽한 약. 예. 예. 그건 사진을 잘못 찍었어요. 예. 그거 저기다 묻혀 놔놓으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요. 예. 생참깨. 절대로 여기서는 볶은 거나 삶은 건 서지 않습니다. 언제나 생거. 예. 생을 해야 됩니다. 볶은 참깨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볶은 참깨는 아예 근처도 가면 안 돼요. 그건 독입니다. 바로 독. 바로 독입니다. 예. 원장님 지금 비프를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어지러워요. 이게 어지러워. 어지럽죠? 지금 속이 울렁거리고. 울렁거리고, 예. 예, 속이 가부르고. 예. 근데 계속 비프가 나오는 게 이제 계속 마시세요. 표정 반응이. 아, 예. 이게 뭔가 하면, 예, 비트를 마시고 어지럼증이 있고 속이 울렁거리는 것은 그 위치가 바로 간을 얘기하는 건데, 간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간에서 청소할 물질이 많을 때는 울렁거립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관상을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방 나왔어요. 예. 이제 그게 며칠 지나면 없어져요. 예. 간 청소를 강하게 할 때 어지러워요. 예. 그 간이 좋은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어지럽지 않아요. 예. 간이 나쁘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비트즙을 마셔보면 내 간이 어떤 상태인지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어요. 예. 이게 우리가 마시는 생채소즙,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닥터 켈록이 그 채소 한 개 한 개마다 신이 있다고 말했을까요? 이 사람이 삐딱하게 가긴 했지만 워낙 능력이 뛰어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범신론 해가지고 이 사람 범죄해버렸어요. 예, 나는 이걸 채소 계속 연구해보니까 이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바로 병 걸리는 것은 생채소하고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예, 생채소하고 가까우면 병 없다. 예. 김치 맛있게 담그는 거 가르쳐준다 해놓고 안 했어. 그거는 너무 좋은 거라서 마지막 날 가르쳐 드려야 돼요. 예, 중간에 빠지는 사람은 못 듣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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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풀, 예. 스윗 멜론? 여주. 예. 예. 예, 예. 여주도 좋아요. 여주도 좋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쓰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쓴 거 중에도 몸에 나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우리 몸에 좋고 어떤 건 나쁜 게 가리기가 쉽지 않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쓴 거 얘기를 하니까 쓴 얘기가 나왔는데, 쓴 거 중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쓴 게 있어요. 여러분 아는 거 있어요? 머위. 머위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머위. 머위 알죠? 머위 이파리가 둥글어요. 둥글고 커요. 그리고 대궁이 기단하게 쭉 올라옵니다. 그 잘라가지고 머위는 삶아서 삶아 먹고, 머위 줄기는 이렇게 반찬 만들어가지고 볶아 먹든지 합니다. 예, 그거는 사람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먹을 수는 있는데 한 번은 먹을 수 있어요. 죽고 싶을 때 그때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그 머위 속에는, 머위를 먹으면 알리한 맛이 있어요. 알리한 맛. 알리한 맛, 그거 절대로 즐기면 안 돼요. 그 알리한 맛은 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독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예. 사실은 그게
감자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자즙을 마시면 내 몸 속에 들어가 있는 기생충이 몽땅 다 나와요. 죽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체해서 정신이 없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신경이 마비되고 자기 스스로 운동이 안 되거든요. 변 따라서 그냥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암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도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예, 암에 대한 얘기를 내가 다시 하겠지만, 암은 세포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세포를 죽여야 한다. 이런 판단 하에서 세포를 죽일 수 있는 종류가 뭐냐? 뭐가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모든 독은 그 세포를 죽일 수 있다 했으니까. 그래서 독버섯이 항암식품, 독초가 항암식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게 짝이 없는 거죠. 사실은 어제 읽어준 대로 사람이 병들게 되면 의사를 불러 죽을 지경으로 약을 먹는다 했는데, 이제는 그거 사람들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아, 내는 그거 안 하고 이제는 천연으로 돌아간다 생각했을 때 마귀가 또 한 번 꼬아놓은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천연이에요, 천연. 나는 약을 안 먹고 순수 채소를 많이 먹는다. 대신에 모이를 먹으면 모이 먹고 죽어요. 그게 우리가 앞뒤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버섯도 우리가 독이 없는 버섯도 있지만, 우리 봐요. 항암식품 버섯은 전부 다 독버섯입니다. 아세요, 그거? 옛날에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버섯이 지금 전부 독버섯으로 나가, 이게 항암식품으로 돼 있다고요. 그거 비싼 값에 팔려요? 이만한 한 개 뭐 몇백만 원씩. 도대체 왜 이게 그렇게 돈 쓸 데가 없으면 내한테 갖다 주면요. 살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걸로 당근을 사면 한 추럭은 살 텐데 말이에요. 네,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암에 대한 이해를, 예? 황칠나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이런 게 많아요. 네. 그리고 두릅, 봄에 두릅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거 생으로 한번 먹어봐요. 쓰기만 한 게 아니고 알리한 맛이 있습니다. 삶아도 알리한 맛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예. 기왕 그 얘기가 나왔으니 그쪽에 다시 얘기를 좀 더 하면, 사람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거 고사리예요. 고사리 지금까지 많이 먹었죠? 예. 고사리도 삶고 뭐 또 말리고 삶고 하잖아요, 그죠? 이유가 뭔가 하면 고사리에 있는 독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생고사리를 먹으면 즉사합니다. 독초 중에 독초예요. 미국 사람 고사리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로 안 먹어요. 고사리 먹는다 하면 기절하죠, 이 사람들. 이유가 뭔가 하면 독초기 때문에. 그거 독초를 먹으면 죽는 건데 한국 사람이 그거 삶아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왜 이걸 삶아 먹게 됐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는요, 농사가 안 돼가지고 거의 굶어 죽습니다. 지금 이북이나 비슷해요? 지금 이북이나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비슷했습니다. 예, 하루에 한 끼 밥 먹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이때 먹을 음식이 주로 산나물이었습니다. 그냥 산나물 가지고 그 배불리는 것이 영양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먹었던 게 고사리였어요. 우리가 이걸 너무너무 잘 몰랐어요. 예, 고사리가 꼭 제사상에 꼭 올라오죠? 왜 꼭 제사상에 올라올까요? 예? 제사상에 올라온 거는 맨 처음에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맞이에요, 맞이. 맞이부터 첫째, 둘째, 셋째 차례로 먹습니다. 왜 맞이부터 먹어야 될까요? 맞이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되니까. 이 말이요, 뼈가 있는 말이에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작전입니다. 그거 우리 다 속았습니다.
예. 우린, 예? 쑥은 봄에, 이른 봄에 잎이 3개 정도 나올 때, 그때만 먹을 수 있어요. 그 지나면 먹으면 독이 있어요. 여름에 쑥은 먹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독초들을 꾸준히 먹고 있었습니다. 예. 고사리를 맛있다고 먹는데 제사상에 꼭 올려놓고 우리 조상은 꼭 고사리를 먹어야 돼요. 다시는 살아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네, 이거를, 우리는 절대로 고사리를 먹으면 안 되는데, 한 번 사용할 수 있어요. 한 번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언젠가 하면 남편이 도저히 돈도 안 벌어오고 말썽만 지기면 그날 한 그릇 삶아줘요. 그날 맥을 못 칠 겁니다. 왜냐하면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거든요. 예, 신경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신경을 마비시키니까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신체 법칙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해야 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독초를 아주 맛있게 즐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그 도라지는 어때요? 도라지 좋아요? 도라지 어디 좋아요? 목에 좋아요? 제가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답답해요. 도라지가 기침에 좋고 기관지에 좋다고 먹어요. 이게 동양에서 나온 한의학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 도라지는요, 기침에는 좋을지 몰라도 몸에는 독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 요거를 지우는 게 좋겠네. 예. 자, 우리가, 도라지를 먹으면 기침 나오던 것이 기침이 줄어요. 그죠? 기침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기침에 좋다. 기관지에 좋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린 요걸 몰랐던 거예요. 기침의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기침이 줄어들면 좋다.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기침의 원인을 제거해야 다시는 기침이 안 나오는데 기침이 나올 수 있는 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그 기침이 여기서 안 만들어지면 오케이. 바로 기침의 원인, 이 기침의 원인이 만병의 원인입니다. 이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장을 하니까 관장할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라고요? 점액질 때문에 기침하는 겁니다. 점액질. 우리 인체에서는요, 이 점액질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예. 우리 신체 주로 내부 염증일 때 이 염증을 커버해서 염증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점액질이었습니다. 예. 염증을 만들어내요. 내부 염증이 어떤 게 있나요?
소장, 대장, 혈관, 이 내부에 염증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소장에 염증이 있으면 소화 흡수가 안 됩니다. 예, 대장에 염증이 있으면 바로 설사입니다. 혈관에 염증이 있으면 혈관이 붓는다든지 혈관 안에 석회가 쌓여가지고 당장 혈관이 막혀버립니다. 이거 보호해야 돼요? 혈관이 염증으로 터지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액질을 몸이 생성해가지고 염증 부위를 커버해야 돼요. 이때 필요한 게 점액질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점액질을 없애기 위해서는 염증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염증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죽을 때까지 이게 점액질로 보호하도록만 만들어 놓습니다. 이 점액질은 요거 커버하다가 결국은 혈액순환 장애를 만들어내고 혈액순환 장애가 혈압을 올려주고 이것이 혈액순환 장애를 만들어서 세포가 굶어 죽게 만들고 결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만병의 근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점액질이 자극성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자극성 몸에 우리 위에 입에서 위에서 소장에서 이게 소장벽이 자극성 식품으로부터 파괴를 막기 위해서 그때 점액질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 소장벽 속에 그리고 간 속에 이걸 잔뜩 점액질을 생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던 요 점액질이 결국은 가만 놔두면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배출을 시도합니다. 이 배출을 주로 시도할 때가 언젠가 하면 날씨가 갑자기 추울 때. 언제예요? 가을로 들어갈 때, 그죠? 예, 그리고 자고 나서 새벽에 나오면 잘 때는 몸이 떠서요. 이불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새벽에 밖에 나오면 쌀랑해요. 그때 온도가 싹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때 기침하죠. 저녁에 해질 때 기침하죠. 뜨시면 기침 잘 안 해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때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요만큼 돼 있을 때 점액질이 어느 정도 막혀 있어도 그냥 그런 대로 통과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다가 좁아지면 어때요? 막았던 부피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에 내부가 좁아져서 결국 피가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몸은 빨리 점액질 배출을 해줘야 돼요. 예. 이때 배출하려고 할 때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 이거 뭔가 하면요. 열이 필요해요. 왜요? 혈관 확장해야 나가니까. 좁으면 잘 안 나가잖아요. 예. 열이 나면 우리는 한기를 느껴요. 어실어실 추워요. 왜 추운가, 추위를 느끼는가 하면 이때는 반드시 열이 날 때예요. 체온을 재면 체온이 높아요. 37도, 37도 5부 올라갔단 말이에요. 미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기를 느낀다고. 예. 온도가 올라가면 더워야 되는데 덥지 않고 한기를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기, 이것은 내게 SOS를 치는 겁니다. 나를 빨리 뜨거운 데로 들어가게 해주시오. SOS를 치는 게 그게 한기예요. 네. 이러면서 콧물이 나옵니다. 그게
폐과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관지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이에요. 예. 문제는 요때 기관지에 있는 선모를 통해서 배출합니다. 여러분, 선모의 작용은 아세요? 이게 기관지인데, 기관지가 선모가 하나도 없고 그냥 이게 파이프예요. 그러면 액체가 있으면 액체가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야죠. 사람은 서 있단 말이에요. 폐는 밑에 있거든. 기관지가 여기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래가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내려가죠. 그러면 폐과리 안에 가래가 가득 차면 어때요? 죽어요. 질식사해요. 빨리 가래는 바깥으로 배출해야 돼요. 이때 배출하는 기관이 뭔가 하면 여기에 선모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밖을 향해서. 이렇게. 예. 숨을 쉬면 이게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숨 쉬는 과정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숨 쉴 때 보면 들이쉬는 숨은 천천히 쉬고 내쉬는 건 빨리 쉽니다. 그래서 강의하거나 노래할 때 호흡법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죠. 예. 강의할 때 호흡법을 잘못하면요, 강의 오래 못해요. 힘들고 피곤해져요. 그래서 말을 끊지 않고 그냥 몰아서 그냥 달아서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강의 오래 못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한마디 하고 좀 쉬고 한마디 좀 쉬고 하면은 24시간 얘기해도 안 피곤해요. 예.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우리가 호흡할 때 내쉴 때는 좀 빠르게 공기가 나오고 들어갈 때는 천천히 들어가요. 이게 선모가 이걸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거든요. 예. 근데 나갈 때 좀 빠르게 공기가 나가는데 나갈 때 이게 운동을 합니다. 흔들어요. 예. 요때 요 끝에 가래가 묻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흔들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점점 바깥으로 나갑니다. 여기 왔습니다. 예. 요 끝에 오면 요 가래가 여기 묻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붙었다가 그 다음에 점점 끝으로 와가지고 또 여기 와서 붙고, 그래서 숨 쉴 때마다 한 칸 올라갑니다. 요거 선모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가래가 돼서 목이 이어 나오면 확 큰 툭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물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할 때 점액질이 끈적해지겠죠. 끈적하면 이게 이동이 잘 안 돼요. 한 자리에 붙어가지고 다음 게 오면 또 커지고 또 커지고 자꾸 알갱이만 커져가지고 그 자리에 오래 붙어 있을수록 습기는 날아가고 점점 딱딱하게 혹이 만들어져요. 숨 쉴 때 이게 옆에 벽을 간질간질하게 하면 때 목이 간질간질해. 그래서 그거 내뱉으려고 기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기침을 하면 공기가 더 세게 나가니까 여기 어때요? 벽을 더 세게 치죠. 세게 칠수록 더 간질거리죠. 그럼 또 기침. 기침이 연속되는 이유는 바로 요 가래 때문입니다. 굳어있는 가래. 그래서 기침을 하는 사람은 물을 많이 마시라. 기왕이면 따신 물이 좋다. 그 다음에 요 물 중에도 따신 물이 좋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물은 바로 즙이다. 즙 중에도 또 더 좋은 게 있어요. 뭐예요? 엊그제 얘기 한번 했는데. 아니고 또 있어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거기 뭐 있다고요? 요거 뭐예요? 유황이 들어있는 매운맛 나는 채소가 여기에 포함되면 이 가래가 묽어져요. 물처럼 묽어지면 잘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처리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지금 도라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닦는 거 좀 있습니까? 아, 여기 있습니까? 아, 예, 됐습니다. 예. 예, 아니요, 됐어요. 놔둬요. 됐어요. 제가 할게요. 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예. 담배 피우시는 분 있어요? 남자분? 담배 피우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안 피워요? 이야, 여기 신사들만 모였네요. 예. 그냥 보세요. 남편이 담배를 피우거나 자신이 담배를 피우면 무슨 수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선모가 죽어버려요. 담배 연기가 쑥 들어가면 그 속에는 니코틴, 타르 하는 맹독성 독이 있잖아요. 독에 의해서 선모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선모 몇 개 있는, 여기까지는 올라왔어요.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올라와서 넘길 게 없죠, 선모가. 그럼 여기서 자꾸 뭉쳐지는 거예요. 공기가 따시니까 이거 자꾸 습기는 날아가고 밑에서 와서 또 뭉치고 또 뭉치고 자꾸 커지겠죠, 그죠? 땅땅하게 붙었습니다. 이걸 핀센트로 잡아 당기도 선모가 뽑힐 만큼 딱 붙어버렸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놈이 계속 목을 간질간질. 계속 기침을 해대는 겁니다. 기침을 계속 해대다 보니 그때마다 이 기관지가 진동을 해요. 한 번 기침할 때마다 이 기관지는 10만 번 진동한다고 했어요. 그럼 하루 종일 기침을 해대면 몇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관지가 부종이 생겼습니다. 부종. 두께가 원래 요 두께였는데 이게 3배, 4배 두꺼워졌어요. 두꺼워지면 안이 좁아져요? 넓어져요? 좁아지는 거예요. 이제 숨쉬기가 어려운 거야. 이제 공기가 통로가 좁아져가지고 숨을 들이쉴 때, 내쉴 때 공기가 마음대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좁아질수록 기침은 더 나와요. 이게 천식입니다. 근데 기침을 안 하니까 천식이 좀 좋아져요. 왜요? 부종이 좀 흔들림이 적으니까 부종이 좀 줄어들거든. 숨쉬기가 좋아져요. 이때 도라지를 먹었더니 도라지가 기침을 줄여가지고 나오긴 나오는데 기침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 숨쉬기가 상당히 좋아져요. 야, 도라지가 기침에 좋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도라지가 왜 기침을 줄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라지에 있는 신경독, 요게 일하는 겁니다. 예. 요 부분에 우리는 통증이 있잖아요. 그죠? 기침을 계속 해대니까 통증이 있어요. 이 신경독을 먹으면 이게 이쪽 파트로 주로 많이 옵니다. 여기 와서 여기 있는 신경을 마비시켰어요. 마비시켰는데 요게 숨 쉴 때 요게 간질간질 거리는데도 요 신경이 마비되니까 내가 간질거리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니까 기침을 안 해요. 신경을 마비시켜서 기침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약을 만들면 좋은 약을 만들 수 있겠어요? 신경만 마비시키면 기침 안 해요. 딱 깨병처럼 천식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신경을 마비시키면. 이게 양약이에요. 정세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기침을 안 하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거꾸로 올라와서 쭉 올라오면 원인이 뭐였어요? 요게 뭐였어요? 요게 원인이었다. 이 말이죠. 내 몸 속에는 점액질이 생성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식 관장을 할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전부 점액질이에요.
우리가 매운맛 지금 먹어야 안 먹어요? 언제나 안 먹어요, 그죠? 지금 덜 먹는 게 아니라 아예 먹을 수가 없어요. 예, 아무것도 식사를 안 하니까 매운맛을 먹을 수 없어요. 자극성 있는 거 먹을 수 없습니다. 짜본 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가 드디어 이제 각 세포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내부에 있는 염증이 치료되고, 염증이 치료되니까 염증 위에 커버해놨던 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점액질을 바깥으로 배출합니다. 그리고 우리 먹는 채소 속에 점액질을 녹이는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예, 이래서 이게 들어가서 점액질을 계속 배출하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소장이, 대장이 좋아져요. 이래서 점액질을 모두 싹 없애면 기침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도라지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신경독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신경독을 먹으면 이 신경독이 여기만 가는 게 아니라 뇌에도 가요? 뇌신경도 마비시켜요? 예, 중추신경도 마비시키고 다 마비시키는 거죠. 근데 많이 마비되면 사람은 죽어요. 조금 마비됐게 되면 죽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예, 워낙 기침이 통증이 심하고 괴로우니까 다른데 좀 마비되더라도 기침 안 하는 것만 해도 나는 살 것 같아요. 이게 도라지를 먹는 이유였습니다. 예, 도라지를 먹는 게 나아요. 디톡스를 해가지고 점액질을 빼내야 돼요. 이게 원칙적인 문제다. 우리가 이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예, 그저 도라지를 먹으면 기침에 좋다. 이 얘기가 어떻게 퍼져가지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농촌에 가면 도라지를 재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원래 도라지는요, 스님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스님은 도라지를